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대출 가상금리 내린다고 보는데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가상금리 내리고 우대금리 확대하죠. 이것은 기본 대출금리에서 대략 한 적으면 0.1에서 한 0.3 정도 %포인트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부양이 되는 영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24년 9월에서 12월만큼 빡세게 관리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지금 금융당국의 압박도 들어오고 있어요. 실수요는 살려라. 그래서 주담대라든지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한도가 풀리죠. 다만 이제 갭투기용 대출, 다주택자 대출 이런 거 안 내준다 이야기를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게 전세대출 내주는 게 갭투기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전세대출은 내주면서 갭투기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안 내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자는 갭투기 하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이자 내도록 만들어가지고 전세가격 띄워서 부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동시에 들어가는 게 전세나 집단대출 DSR 산정이죠. 이 DSR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은행권에서 예전에 보지도 않던 소득 증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근데 막 DSR이 60%, 70%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은행권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보통주 자본 비율이 올라가서 자본은 늘리고 위험 가중 자산은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연체되는 것들이 위험 가중 자산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사리 대출을 내주겠냐? 쉽사리 내주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월별, 분기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9월에 규제 들어갔을 때 9월에 가계부채가 5.7조가 늘었습니다. 이때부터 약간의 침체가 오기 시작했죠. 작년에 57조 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57조만 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2월에 도시기금 들어간 거. 얘네는 은행 재원으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적어도 60조 이상은 주담대가 나왔을 것이고, 제 느낌으로는 거의 20년, 21년 못지않게 주담대는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까지 더하면은. 왜냐면은 적어도 한 월간 한 3조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이 됐던 거예요. 근데 대출 가상금리 내린다고 해서 지금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예요? 대출금리 하단 3%, 3.62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대략 한 3.5%만 잡아봅시다. 가계부채 1900조 돌파했죠.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동안 66.5조예요. 하단으로 잡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2015년에 주담대가 50조 늘어난 거랑 2025년에 주담대가 50조 늘어난 것은요, 영향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요 늘어난 것 중에서는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꽤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돈을 풀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년, 21년만큼 폭등했어요, 집값이. 거의 근사하게 주담대는 늘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는 소리예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되려면은 적어도, 그래서 5.7조일 때부터 축소가 됐다는 게, 물론 그 상황은 축소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 한 월간 5조 정도는 넘어줘야지 부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략 연간 한 60조 정도 되죠. 그럼 60조 정도가 아까 이야기한 GDP 대비로 최대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GDP를 우리나라는 1.9%를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에서는 1.3%에서 1.5%로 예상하고 있어요. 실질 GDP가. 물론 이 GDP는 명목 GDP죠. 여기다 물가 상승률 더해봤자 여기서 포인트 요 정도 더 떨어지게 되면요 60조가 아니라 50조, 40조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그러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도록 느껴지게 만드는 거. 이번 정부에서 했던 거. 뭐 있어요? GDP 개편. 뭐 통계 조작처럼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015년에서 2020년으로 GDP를 개편하면서 GDP가 확 늘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져 보이는 효과가 나왔죠. 근데 그러면 2020년에서 2025년 걸로 개편을 해야 돼요. 2025년 걸로 개편을 해야 돼요. 5년 단위로 개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2025년에 2025년 통계를 쓸 수가 있냐.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최근에 GDP 대비 가계부채 줄었던 것 중에서 대부분은 거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굉장히 생각보다 좋게 보이죠. 마이너스 성장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플러스 성장률은 어쨌든 나왔죠. 왜 나왔어요? 통계를 개편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마이클 잭슨입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뒤로 가고 있죠. 문워크를 하고 있다. 근데 GDP를 개편하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지금 보세요. 정규직에서 잘리고 비정규직이 늘고 있죠. 그럼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 같은 경우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높은 곳에서 빠지고 밑에 쪽에서 많이 채워졌는데? 근데 소득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PIR 이런 것도 낮아지죠. 근데 PIR 낮아지는데 또 하나의 효과가 있죠. 집값 통계를 또 아파트 위주에서 뭐 단독 다가구를 좀 더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그 집값에서는 고가주택보다 저가주택을 많이 넣어가지고 집값 통계는 또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PIR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2021년이랑 지금이랑 소득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소득 많이 안 늘었죠. 집값은 뭐 그때 뭐 고점에 뭐 80%씩 90%는 회복됐다는데 PIR이 갑자기 19, 20 막 이랬던 게 10점 몇이에요 지금. PIR이 타노스가 됐습니다. 완투막을 내버렸어요. 한국이 계속 어려워질 것 같다면. 한국은요, 두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부채하고 주거비. 부채하고 주거비 때문에 내수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디레버리징, 그리고 부동산 정상화. 근데 부동산 정상화는 폭락을 해야지만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일본처럼 잃어버리는 30년 가니까, 그래서 부동산 폭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계속 폭등한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다. 부동산으로 버는 불로소득이 재테크 용도다. 물가보다 더 올라가도 그건 정상적인 거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가면은 저금리로 집값이 올라간다. 이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다 매국노다. 그것만 잡히면은 한국 살만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이 나라 떠야지. 돈 많이 버는데 이 나라 왜 떠요? 돈 많이 벌면 이 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는데. 치안 괜찮죠? 상권 괜찮죠? 외국 같은 경우는 밤 되면요. 깜깜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는 데도 많잖아요. 인구 집중도도 좋고. 사람들 도둑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자전거하고 우산밖에 안 훔쳐요. 인종차별이 있겠어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 그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은 나라고 가뜩이나 요즘은 뭐 한류 이런 거 타가지고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치고 나가려면은 디레버리징 시켜가지고 집값하고 그 주거비하고 가계부채 잡아가지고 비소비지출 줄여가지고 내수시장을 살려야 돼요. 비소비지출이 늘어나니까 소비를 못하는 거지. 그 상황이 물론 거품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거품이 계속 이어지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부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풍선효과 맨날 이야기했는데 풍선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얇아집니다. 하나도 안 커지면 풍선 바늘로 찔러봐요. 뽕소리 나요?
안 나죠. 근데 굳이 바늘까지도 아니에요. 풍선이 부풀 만큼 부풀게 되면요. 옆에서 손톱 갖다 튀긴 그 손톱에만 맞아도 터지는 게 그 풍선이 매우 얇아졌기 때문이죠. 지금 터트려야 될 시기에 바람을 빼야 될 시기에 더 부풀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풍선이 얇게 만들어진 상황.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관리 들어간 거예요. 저기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관리 작년 말부터 왜 들어갔겠냐? 감당이 안 되니까 관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집값 붕괴하고 가계부채 빠지기 시작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부양하려고 하긴 하겠죠. 근데 그것도 한계다 지금. 왜? 정부가 기소비출 늘어가지고 내수가 죽으니까 당연히 소비가 안 돌아가고 세금이 안 거치죠. 그러니까 3년째 지금 재정적자가 나고 있는데 3년째가 아니죠. 코로나 때부터 5년째 재정적자가 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요. 금리보다 더 핵심인 거는 총량이고 금리 조금 떨어지는 걸로 집값 폭등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금리를 우회해가지고 DSR 내주고 금리를 싸게 내주는 정책 대출들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지. 근데 그게 올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은행권에서도 그 위험자산을 뒤집어 써야 되는데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왜? 주택도시기금 고갈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답이 다 나오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